잠시 후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 특별 세션 1을 시작합니다. 올해 15회를 맞은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바꾸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서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워주시고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참가자는 유튜브 채팅창에 발제와 토론과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종합토론 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2022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특별 세션 1회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세션 1은 행정수도 기반 조성 현황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김여수님이 발제를 하고 충청투데이 이성동님, 중도일보 이상무님, 태안신문 신문웅님의 지정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김여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김여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핵심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행정수도 기반 조성 현황 및 세종시정 4기의 정책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추진 경과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97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선거 후보자께서 대전에 행정부 수도를 설치하겠다 공약을 했었고요.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충남 공주에 임시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후보자께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국가균형 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에 이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됐었는데 아쉽게도 그해 10월에 헌재의 판결이 있었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에 위반이 된다. 참 충청권과 세종시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의 후속 대책이 마련됐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정부 부처 12부 4처 2청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거고 국가 예산은 전체 8조 5천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쉽게도 2010년에는 세종시 원안 수정안 논란이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2012년 7월에 세종시가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비바람 속에 핀 꽃 세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정수도 기반을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계획하에 2030년까지 3단계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초기 단계로서 행정기능의 조기 정착, 2단계는 성숙 단계로서 자족기능 개발 확대, 3단계는 2030년까지
기존 도입 기능을 완비하는,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완성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 원안 수정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목표 인구가 또 재정 투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사업비는 국고 8조 5천억, LH 14조인데 전체 22조 5천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로 봤을 때 명목가 기준으로 7조 7천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구역도 당초 10개의 행정동이었었는데 지금은 법정동이 23개에서 읍면동까지 하면은 22개 행정동이 설치돼서 시민들의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은 중앙행정 23개를 포함해서 총 4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요. 국책연구기관은 16개 기관, 또 공공기관은 15개 기관이 이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21년 9월이죠. 국회법이 개정이 됐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됐고, 지난 3월, 6월 그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세종시에 대통령 직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수도를 위한 노력을 쭉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세종시가 10년 동안 도시 기반을 완성하는 그런 노력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노력을 병행해서 왔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자주기능 측면에서는 또 문화 기반 측면에서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에서 지금 보다시피 수도권 집중 현황을 좀 보시면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GRDP는 2015년에 벌써 50%를 넘어섰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수도권 청년 4명 중에 1명은 대학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또 교육 같은 경우도 보면 중앙일보에서 이제 평가했던 결과인데요. 상위 10개 대학 모두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국토 1%를 차지하는 서울이 전체 땅값의 30%를 차지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수도권은 64%를 차지합니다. 이렇듯 여전히 세종시가 큰 틀에서 보면은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이거 세종시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게 진행이 돼 왔느냐.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강화가 됐지 완화된 측면은 다소 부족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와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로 가름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여론 동향인데요. 표를 보시면 물론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당초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와 대비해서 지난 한 10년간 여론조사 동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리얼미터에서는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또 수도권 집중 앞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다소 높습니다. 2017년도에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행정수도 규정을 신설해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찬성이 한 65% 정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이죠. 일반 국민들은 한 49%, 반대는 44%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남녀 1000명, 세종시 거주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개헌이 필요하느냐 물었을 때 일반 국민은 한 55%가 찬성을 했고요. 세종시민은 압도적입니다. 찬성이 84%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이제 시 출범 당시와 대비해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여론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종시가 추진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냐. 기본 방향은 간단합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 또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은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등 이런 것들을 중단기 과제로 설정을 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시정 4기에 들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좀 미흡했던 자족기능 부분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흔히 이야기할 때 행정수도가 되더라도 세종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기가 가진 행정수도 완성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와 관련된 방법으로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헌법을 개정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헌법에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다, 또는 법률로 위임을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이 합의 입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이 있었죠. 위헌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와 여건은 지금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합의 입법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동일 사례가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헌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겠죠. 국민들의 정책적 국민 투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하나의 또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단기 과제로 이제 크게 국회 세종의사당 부분, 대통령 직무실 부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부분, 다소 미약한 사법 기능을 좀 보완하는 방법, 또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미래 전략 과제를 추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과제별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지휘학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치유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데, 크게 개헌과 합의 입법, 국민투표 3가지 방안이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추진 계획안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과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건립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여의도 국회의 약 2배 규모로 약 20만 평 정도가 되죠. 19만 1,000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계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10월 25일 날 기본적인 용역이 끝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이 된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중에 상임위 몇 개를 세종시로 이전을 할 거냐, 아니면 국회 이전을 전제로 전체를 이전을 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약 한 1조 5천억 정도가 이전 비용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은 설계비가 147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건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22조의 4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 이하 국회 세종의사당이라 한다, 이렇게 1항에 표시가 되어 있고, 2항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를 몇 개를 옮길 것이냐, 아니면 국회 전체를 옮길 걸 전제로 해서
국회 규칙을 제정을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상임위만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이전을 해왔을 때 여전히 세종시는 국회 분원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22조의 사항 1항에 보면 국회 분원을 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자가 한문으로 나눌 분자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서울과 세종에서 나눠서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행정수도 개헌으로 가기까지는 이 부분이 이번 국회 운영위에서 좀 효율적으로 또 먼 미래의 장래를 보면서 바뀌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저희 세종시와 충청권 도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번 국회 11월 중에 운영위가 아니면 12월 중에 운영위가 열릴 건데, 이때 저희 언론에서도 또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요. 하나 되는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좀 여론을 형성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는 행복도시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약 1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비용은 약 한 4,600억 정도. 이 두 가지만 이전하는데도 약 2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관련된 인프라를 이번에 꼭 구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폭도 좁고 아침마다 또 퇴근마다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사당 부지를 한번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도 도로 폭이 좁고요. 2차선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교량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고, 도로도 추가적인 설계가 좀 필요하고, 또 세종시로 진입하는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개제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교통난의 그 체증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또 저희 시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세종역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뭐 사실 BC가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당초엔 0.59였고요. 2000년도에 사전 타당성 결과를 조사를 했었는데 0.86이 나왔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많은 증가율은 이제 됐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 BC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세종시 인근인 대전 유성구에 대한 수요를 감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세종시 인구가 지금 38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50만이 넘었을 거고, 계획대로 간다라면 한 70만, 2040년까지는 80만까지 가겠죠. 그럼 여기에 따른 수요, 또 2027년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전을 하면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종사자, 국회 보좌진들을 하면 한 5천 명이 이전을 해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기와 관련된 유관 단체들, 또 내년이면 세종시 바로 인근에 대전 등곡지구가 있는데 국제 그 과학 비즈니스 벨트죠. 이게 준공이 됩니다. 실제 운영은 또 이후에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 종사자들,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고요. 그럼 이분네들 수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 우리 세종 시민들에 대한 철도 이용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보면 세종시 세종역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종전에 0.86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높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봤을 때 인근 오송역이 있습니다만, 오송역이 2010년도에 경부선이 개통이 됐고 2015년도에 호남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 당시에 세종시는 출범은 안 했지만 구연기군 인구가 약 한 8만 정도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38만, 향후에 40만, 50만이 됐을 때도 세종시에 세종역을 설치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제자 의견이지만 이제는 KTX 세종역 설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국가 계획에 세종역 설치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2027년도 고 2030년 세종시가 완성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연결이 될 것이다. 또 아울러서 이 본 자료에는 없지만 국가 철도망 4차 계획에 대전에서부터 세종, 청사, 조치원, 청주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 KTX와 연결을 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 자료에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저희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께서도 세종시 KTX 설치 필요성을 좀 제기한 사실이 있다. 언론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2027년까지 평택과 오송의 이복선화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로 증설과 운행 대수들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계획 조기 확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는 한 4,600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1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예산안에 금년도에 상징적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입지나 기능, 규모 등 연구를 위한 건립반 기본 연구용역인데 공직에 있는 실무자로서 판단을 해보면 1억 원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과연 될 것인가 금액이 좀 다소 적다라는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연구용역비의 어떤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위원회 조속 이전인데 지금까지 한 3분의 2 정도의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쉽게도 행복도시법에 5개부는 잔류하는 거로 되어 있죠. 외교, 통일, 국방, 법무, 여가부요. 여가부는 최근에 정부가 조직 개편을 추진을 하면서 복지부의 어떤 소속 기관, 산하 기관 형태 아니면 차관급 정도의 기능으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하더라도요. 법무부나 이런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부처와 연계된 각종 위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은 국가인권위원회, 원전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금 서울에 잔류하고 있고 각 부처와 연계된 이부고도위원회, 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각 부처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해 왔으면 업무의 연계성,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종시로 좀 이전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참고로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제 향후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제 통합이 될 거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아마 따르면 금년 12월 좀 이전 비용이 좀 다소 부족해서 그런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시대위원회 이전을 계기로 해서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세종시의 어떤 법원, 그러니까 사법기능 보강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부처라든가 또 입법 기능이 세종시로 이제 이전을 해오게 되는데 계획되어 있고요. 다소 사법 지원 체계는 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 의원 입법으로 행정법원 설치와 지방법원 설치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좀 답보 상태입니다. 이미 법원이나 검찰청 부지는 저희 세종시 방곡동 일원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법률적 근거만 마련이 되면 법원 설치가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행정법원의 설치 필요성은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있지만 중앙부처 관련된 법원들이 중앙행정기관들이 다 세종시에 이미 입지되어 있고 관련된 소송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전에 지방법원이 있지만 지방법원에서도 그 행정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세종 시민들의 어떤 사법 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법원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에 설치가 되면 좋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법원을 설치를 해도 행정재판부를 두게 되면 행정소송을 관할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지방법원을 먼저 설치를 해서 세종 시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과 중앙부처의 어떤 소송 건수를 담당을 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방법원이 설치된 이후에 행정법원도 지속적으로 별도 추진을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속법과 법원설치법은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강준현 의원께서 지난해 3월에 이제 발의를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모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세종시가 한 10년간은 도시 건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업무에 좀 매진을 해왔던 시기라면 앞으로는 세종시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정 4기에서 시정 9호를 정했는데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는 그럼 추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일각에서는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행정 수도는 저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쉽게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미래 전략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세종시의 시정 목표를 5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째가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자족경제도시, 또 두 번째가 문화예술도시, 교육특구도시, 의료복지도시, 한글 사랑도시인데요.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족경제도시를 그럼 어느 식으로 이룰 거냐. 지금 현재 대전과 세종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경제자구역 지정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용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말이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산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3개 지구 예를 들면 연서면에 스마트 도시 국가 산단을 조성을 할 건데 평수는 한 82만 평 정도 되고요. 신소재 어떤 부품이라든가 첨단 이런 시설들을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세종시 자족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자부와 협의 결과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경제자구역 지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교육특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가 일각에서는 교육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특구를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과도 이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미래형 자율학교라든가 대안학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고려하면서 추가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사안입니다. 국제학교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시의 어떤 교육적인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주고 현행 입시제도와 반드시 연계된 그런 교육 특구를 지정을 해서 세종시가 누구나 찾고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도시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 되면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시정 4기의 큰 프로젝트인데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입니다. 비단강이 뭔지 아세요? 금강을 비단강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보면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이 있고 그 정원이 대단한 면적을 갖고 있고 아주 아름다운 정원인데 그 주변으로 바로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금강변을 활용을 해서 세종시가 관광도시를 핫플레이스를 좀 만들겠다. 관광도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를 지속적으로 찾아줄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관광 수입도 올리게 될 거고 이와 따른 뭐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족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의료복지도시에서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국립 중입자 가속기 의료센터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암치료센터인데 꿈의 암치료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13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연세대병원이 지난해 11월에 일단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설치는 완료를 했고 실제 가동은 내년 한 3월 정도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부산에 있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건 한 2025년 정도 이제 설치를 하려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세종시에서도 유치를 좀 해야 되겠다. 대선 지역 과제에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앙 정부와 복지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는데 이 중입자 암치료 센터가 유치가 된다라면 이 중부권의 의료 허브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암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불행히 암에 걸리시는 환자분들도 굳이 서울까지 치료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중부권은 이 세종시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글 사랑 도시는 세종시가 말 그대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시가 됐지 않습니까? 세종시와 관련된 세종대왕과 관련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직접적인 거는 전이초수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김종서 장군도 있고 박팽년, 성상문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앞으로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어떤 어를 이어받아서 세종 시민과 함께 한글 사랑도시를 좀 만들어 가자. 이와 관련해서는 한글 사관학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한문화문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 하나하나가 쌓여서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정 4기 동안에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도 더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향후에 개헌을 통해서 아니면 합의 입법을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세종시가 제도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족 도시가 충분히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전략 수도라고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토론을 통해서 같이 좀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 하나마 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 관련
이 컨퍼런스에서 다소 딱딱하거나 관심이 얕을 수도 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세 분하고 발제자 앞으로 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김여수 정책기획관님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들어봤던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헌재에 아마 그런 대법원이었나요? 헌재였나요? 그 결정으로 잘 추진해가던 행정수도가 중단되는, 변형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김여수 정책기획관님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서울 가다 집중 해소와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이란 큰 틀에서 현재 미완인 행정수도 건설을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당의의 말씀을 총론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강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 함께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수도 건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취재 보도해온 분들의 지정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 1인 한 분당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컨퍼런스를 시청하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토론 순서는 토론자 성함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하겠습니다.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듣고 발제자 답변은 토론이 모두 이뤄진 후 종합 토론 때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신문 신문웅 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안신문 신문웅 편집국장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국정의 제일 현안 행정수도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발제를 듣고 또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가 사는 곳이 이제 서해안 제일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수도 그리고 또 세종시가 국가의 중심이 되려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의 인프라, 기본적인 우리가 뭐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국 사방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전국에 아마 지자체 중에 고속도로 IC가 없는 게 3군데인데요. 저희 충남 태안이 아직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 사람이 세종 청사에 일을 보러 와야 되는데 업무가 있어 와야 되는데 물론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 대면으로 와야 된다고 할 때 전국에 과연 이런 아까 국가 철도라든지 인접한 도로들이 여기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좀 갖춰가는 것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한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우리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고요. 우리 또 광역 단체장 도지사에도 있었고 군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국으로 한번 펼쳐볼 의미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원론전 얘기지만 행정수도의 제일 기본이 됐던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실현 그리고 수도권 과밀 집중을 막겠다라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들 쭉 이어지는 과정인데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 강론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전은 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력 집중은 수도권으로 훨씬 더 전 정부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경제가 몰리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데 과연 기관만 내려와서 이것들이 온전한 행정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논의 좀 한번 해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쭉 들으면서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한번 우선 말씀드리면 세종시 행정수도가 단일한 구조를 가지려면 인근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 충청권이라는 큰 틀의 국도의 중간 지점이 수도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 지리적 여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세종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것들을 세종시가 온전하게 그 기반들을 갖추고 또 이전해오면 그 낙수 효과들을 인근에 있는 우리 광역단체들이 같이 경제적 효과까지 누려야 되는데 세종시 혼자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따 우리 정책관님께서 한번 우리 인근의 광역 단체들과 한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추후 어떠한 협력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 문제를 한번 받아 안고 같이 이렇게 광역단체끼리 좀 협의 좀 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체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종시가 이제 저희도 충남 태안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제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이제 정부 이전에 따라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말씀드리면 금요일 이제 탄력 근무제하면 금요일 한 2시 되면 관광버스가 한 7, 8대 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기숙사는 있지만 전부 다 그 차를 타고 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금, 토, 일, 일요일 저녁 때까지 2박 3일은 서울에 있고요. 근무만 합니다. 또 올 때 보면 그 버스에 일주일 그 먹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필품들을 사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온전한 기관들 이전,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면 정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을 이전해 오는 것들이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그 행정수도가 진정한 그 이전을 위한 노력들이 연대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나서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언론은 뭐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발제 중에 사실은 이제 세종역 KTX역 신설은 좀 우리가 좀 고려의 대상이죠.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그 중북투자라든지 인근에 뭐 이제 오송역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이것들이 오히려 이전하는데 이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재원은 충청권에 한계가 있고 국가재원이 내려오는 데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이번 KTX 역을 최근에 뭐 역을 너무 신설한다마는 여론들 국민적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앞에 나서게 되면 나머지 기관 이전하는 데까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여지도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비를 지금 뭐 잘 아시지만 새 정부 들어서 청와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직무실을 만들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그것들이 예산적인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우리 이 세종 정부를 새로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앞에 하나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인식이 새롭게 옮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결론적으로 국민 세금을 다 부담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세종시가 추구해야 될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단순히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문제로 떠안고 같이 정치권하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 같이 이렇게 중요성을 좀 하고 그 중심에 당연히 이제 세종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우선순위 좀 정해주고 같이 그 광역단체끼리 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행정수 유치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도 같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행정수 이전에 따른 낙수 효과를 세종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전의 충남의 내포 신도시에 충북의 오송 신도시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같이 마련이 돼야만이 이게 충청권 전체 안으로 문제로 떠안고 같이 더 추동을 받고 정치적인 힘도 좀 더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역민, 언론, 뭐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행정수도 건설에 좀 더 탄력을 받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KTX역을 신설하는 것은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면서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그리고
세종시만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 발전 동력으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요지의 그 토론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도일보 이상문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중돌보 이상문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좀 이제 세종시를 좀 출입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토론에 좀 참석하게 됐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이제 가족 도시 기능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궁극적으로 보면 행정수도 완성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이게 2016년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보면 2016년에는 국회나 청와대 이전의 비공감이 38.6%였는데 2022년 조사에서는 보니까 개헌에 대해서 국민 45.1%가 반대한다. 그 숫자 차이가 한 7%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국민 절반 정도는 행정수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왜 이런 현상이 있나 좀 고민을 해보면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앙기관이 이전에 와 있고 이제 국회와 뭐 청와대 이 제2집무실이 올 계획인데 그럼 그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이 과밀화가 해소가 되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하지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면 그게 좀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정부 부처 이전이 아니라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이나 대학 뭐 다양한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서 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중앙부처가 다 이전해 온 것도 아니고 그 10년 동안 언론에서 뭐 길과장, 뭐 길국장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국가 비효율성에 대해서만 강조를 했지 정작 이 정부 부처가 다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런 공감대나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좀 부족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나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뭐 국회 이전을 하는데 뭐 분원으로 이전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청와대도 뭐 제2집무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행정수도라고 하면 청와대, 국회 이게 다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만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건 정치와 언론의 역할이 크다. 국민들이 여론으로 동조를 해줘야 되고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그 앞으로 이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은 구축이 됐습니다. 이 기반이 구축된 상황에서 그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시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그걸 어떻게 공감을 얻어낼지에 대한 이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정적 가족 도시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쪽 세종시로 이주를 해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이제 일자리나 학업, 그다음 뭐 정주 환경 이런 거보다는 이제 가급적 이제 부동산 투자죠. 자기 투자를 자기 자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온 친구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저는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세종시에 좀 안 좋은 측면이다. 왜냐하면 그냥 과도하게 투기장으로만 몰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수도권 쪽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천대 기업 본사 74%가 지금 수도권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대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뭐 상위 대학 20개 중에 뭐 17개, 16개 정도가 서울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결국은 일자리, 그다음에 학업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자족도시 기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제2본사 유치나 뭐 앵커 기업 유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그 태안신문의 신문웅 편집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도시와의 관계도 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 구성원 인구 상당수가 대전이나 청주, 공주, 인접도시 출신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각종 도로나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인프라 구축들이 있는데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그런 인프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세종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도시들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게 단순하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좀 처음에 발제자 말씀하셨는데 KTX 세종역 신설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좀 추진이 돼 왔고 충청권에 뭐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보면 국가 균형 발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종시의 역할은 뭐냐면 국가에서 전 지역에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기관을 찾아오기 편리하게 만드는 게 수도의 가장 큰 역할 중이지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KTX 세종역은 단순하게 그냥 세종의 역을 짓는 게 아니라 전 도시, 전 국가에서 전 지역에서 세종역을 좀 쉽게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정부 부처와 전국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큰 기능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건 뭐 요 정도까지고요.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 좀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뭐 이런 갈등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게 상생하고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자, 동반 성장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풀어간다면 좋은 세종시의 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 그냥 잠시 드는 생각인데 아까 발제자님께서 뭐 비단강 금강 프로젝트라고 금빛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아까 뭐 관광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정체성이라고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뭐 이런 관광적 측면보다는 이걸 좀 문화적으로 세종 시민하고 주변 지역민들하고 하나로 좀 뭉쳐질 수 있는 문화 행사적인 측면을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도일보 이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히 세종이나 세종시나 뭐 충남을 키우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고요.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촘촘하게 설계가 필요하고 이전 대상의 그 영역들, 기관들은 전부 다 옮겨야 제대로 된 행정 수도가 건설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충청투데이 이성동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입니다. 저는 뭐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7월 17일부터 세종시를 출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허허벌판일 때부터 이곳에서 차가 바퀴가 이제 못에 박혀서 빵꾸 날 때도 세종시를 뛰어다녔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딱딱한 분위기인데 뭐 저는 짧게 좀 재미있을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김여수 이제 정책기획관은 그 당시에 이제 기획계장으로서 저랑 이제 많은 기사 공감대,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껴서 열심히 이제 그 상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길을 머리를 맞댔던 분이고요. 저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로 가는 길에 법에 근거해서 그 행정수도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관련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법, 그 개원은 최종이고요. 그 개원까지 가는 길에 행정수도 완성법이라고 해서 그게 그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당초에 2012년도 출범할 때 슬로건이 있었어요. 세종시 정상건설 자족기능 확충입니다. 그걸 수없이 외쳤고요. 세종시 정상건설 자족기능 확충이 지금은 미래전략수도로 바뀌었는데 그 중간 단계가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결국에는 세종시 정상건설이 행정수도 완성이었고 자족기능 확충이 미래전략 세종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족기능 확충을 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입니다. 세종시는 지금 출범 10년이 됐는데 아직 성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숙 단계를 넘어서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030년도까지 계획되는 완성 단계까지 가는 단계로 넘어섰는데요. 완성 단계로 하면 이제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뭐 10세라고 치면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세종시 혼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 단계 자족기능 확충 법 관련 법들에 대해서 정부 국회가 솔직히 말씀드려 제 기자 관점으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뭐 많이 추진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관련법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완성법이라고 해서 세종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생 목적이 1조에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그리고 국가인허용 발전을 좀 선도한다 이런 목적으로 탄생 목적이 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출범할 때 제주도법을 좀 베끼면서 급하게 만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하면서 지금 2013년도에 처음 한번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155명이 공동 발의를 통해서 사인을 했죠. 사인을 해서 좀 국회 통과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국가 책무라는 조항을 의미 있게 담았습니다. 그거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개정을 2020년도에 했나요? 20년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자치분권하고 궁형발전 토대가 되는 근거는 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갈구했던 재정특례 부분도 담기지 못했습니다. 뭐 정부 국회 관심이 좀 없었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행복도시법이라 하면 중앙정부 추가 이전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그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인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 법안으로 관심 법안에서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여수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원 설치법, 이 법원 설치법이라면 사법 수요보다 세종시 입장에서는요 더 중요한 건 상권 활성화입니다.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서요 법원이 들어와야 상권에 살 수 있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생활권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고 거기 이제 판넬로 해서 법원검찰청 부지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고 법원검찰청 버스역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원 설치법 자체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심이 밀려났고요. 그리고 관심 법안에서 밀려났습니다. 사생활권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상권 활성화, 지금 세종시가 상가 공실이 너무 심한데요. 상가 공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에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그쪽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법에 대해서 뭐 나중에 개헌이 되면 좋지만 행정수도 면모나가 되면 좋지만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지 않고 행정수도 개헌이 된다는 건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역할, 세종시의 탄생 목적을 갖춘 다음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헌은 시점이 중요하고 그럴 뿐이지 개헌은 된다고 봅니다. 권력구조라는 문제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수도 완성 3법 이 세 가지에 좀 공을 들이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정부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의미 있는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뭐 아주 뭐 엄청난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수도 가는 길에 좀 활짝 빛이 열렸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족기능 확충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은행빚 계좌 쓰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빼서 쓰고 있고 은행빚을 쓰고 있고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리고 12개 기금 중에 9개 기금을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재정특례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소비도시가 아닙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못 걷어들입니다. 아파트 취득세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이 없습니다. 입주가 없습니다.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사도 안 갑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구하고 있는 게 이 아까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입니다. 교부세를 제주도만큼의 정률제로 하자. 3%로 하자. 저기는 세종시가 0.08%.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백억, 2, 300억, 3, 400억 정도만 나라에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복지가 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대한 세종시의 노력도 좋겠지만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가 잘 먹고 잘 살아 자생 능력을 자족 기능을 갖춰야 진정한 행정 수도로 갈 수 있겠는데 지금 세종시는 솔직히 말해서 국가 거대 사업으로 지금 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국가 지원 없이는 두 단계 세 단계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리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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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문제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정부 지원입니다. 이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특별법 3조에 국가 책무 조항이 있습니다. 단칙제를 특수성을 발효해서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해서 정부가 입법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국가 책무 조항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언론에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부도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정부가 직무유기라고 있습니다. 단층제 부작용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업무 과부하로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업무 과부하를 활소하고 있습니다. 단층제 특수성의 문제 때문에 정부 조치가 없습니다. 근데 법조항에는 국가책무라는 입법 행정적 지원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 콘텐츠입니다. 관광도 자족 기능 확충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수변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만들고 휴식 공간을 만들자 이런 공약을 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대관람차도 공약을 냈습니다. 런던 아이 같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문화 쪽에서 수익을 올려서 자족을 하자. 이 방법은 너무 신선한 방법이고요. 근데 킬링 콘텐츠가 없다는 거, 그 개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건너뛰고라도 세종시만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천의 문화, 대전의 문화, 청주의 문화, 세종시의 문화가 없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가 랜드마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민의식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잘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사는 곳이 아니라 일부분의 시민들이겠지만 아파트를 사서 내 재산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봅니다. 증권 투자라 주식 투자라고 비트코인을 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 거대사를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물건을 사서 재산 취득을 하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좀 시민의식이 소속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행정수도 건설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을 의식하느냐고 말이 너무 빨랐는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정상건설이 시급한데 몇 가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정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 시급하다. 이를 서둘러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국가적인 의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1시간 한 20분 가지고 오늘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국의 지역 신문들이 보고 있고 또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이 세종이나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의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의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발제자 김여수 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보면 세종시가 설치된 목적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목적이죠. 국가적 비전.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한다. 이게 첫 번째 국가적 비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역적 비전이, 지역적 목적이 좀 있겠죠. 지역적 비전에는 아까 우리 대한신문 신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어떤 상생 발전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가 출범 당시 인구 10만 정도에 불과했는데 광역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법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 광역시는 도시화가 됐을 때 인구 100만 명 정도가 됐을 때 광역시로 승격을 하는 건데 저희 세종시는 인구 10만에 농촌 지역과 신도심 지역도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였었고, 그러니까 지금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농 신도시와 구도심의 어떤 상생적인 발전, 조화로운 발전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역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결국은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구도심을 신도심처럼 똑같이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을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형태에 맞게끔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삶의 질 향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계속해서 강조했던 자족 기능 측면입니다. 자족 기능은 국가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국가적 목적이 과연 10년 동안 이루어졌느냐? 아까도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더 심화되어 왔고, 근데 국가가 세종시를 계획하에 만들고 있지만 건설을 하고 있지만 인구 50만을 가지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한다? 물론 충청권 블랙홀이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실은 인구 50만을 가지고 어떻게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죠. 향후에 세종시가 제대로 된 완성을 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0개 혁신기관,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건 상징적인 부분을 먼저 이루어놓고 나서 거기에 부대적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직 세종시는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 단계죠. 만들어가는 도시죠. 만들어가는 도시에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지적만들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대로 세종시가 완성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지원을 같이 해서 제대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동시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승동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의 책무가 있는데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나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는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공직자로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일반적인 제 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대한신문의 신국장님께서 어떤 주변에 자치단체와 상생 발전 방안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4개 시도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대표적인 게 국가 4차 철도망 계획도 같이 힘을 모아서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한 것이죠. 당장 하드웨어적인 거 표시가 안 난다고 해서 저희가 힘을 모으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단을 설립을 합니다. 1월 1일자로. 그러면은 이 추진단에서 어떤 일들을 할 거냐면요. 4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점들을 끄집어내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부경이 먼저 해봤는데 그쪽은 잠깐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 4개 시도는 아마 다르지 않을까. 공통된 과제들을 잘 발굴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나름 세종시 완성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저희 세종시와 또 충청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다 보면 좋은 방안들이 마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아까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 기간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해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토론자분께서는 또 긍정적인 답변도 주셨고 하지만 KTX 세종역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종 시민만을 위한 KTX 신설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재정도 실은 일반적인 역사를 짓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간이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1,425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계산을 해냈는데 물론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청주 이제 오송역이죠. 좀 오송역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송역이 평택과 오송역이 이복선화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27년까지. 그러면 선로도 확대가 되고 차량도 증가가 될 것이고요. 저희 세종시가 세종역을 설치를 한다면 저희 간이역으로서 호남에서 올라오는 수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수요, 이걸 세종역과 오송역이 교차로 서로 쓰는 겁니다. 교차로 쓰면 저희가 오송역의 수요를 다 뺏어오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는 형식이 될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평택과 오송이 이 복선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선로나 철도 수요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 이외에도 아까 특별지자체가 그냥 만들어지면 서로 청주시와 충청북도와 또 충남도와 대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많이 우려들 하시는데 우려가 없게끔 4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지 않습니까? 어렵게 아까 모두의 비바람 속에 핀 꽃 세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는 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자치단체 또 4개 시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쫓겨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쟁점이 없으시지요? 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수도 미생이 아니라 완성이길 바람합니다. 특별 세션 1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